오늘 9월 26일 일요일, 오늘은 한번 거래량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거래량은 보통 일반적인 거래량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 제가 말하는 거래량은 조금 다를 겁니다, 아마. 그리고 제가 평소에 늘 하듯이 영상이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단타 위주의 거래를 저는 별로 안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월봉상으로 한번 거래량을 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단타를 왜 하면 안 되는지, 그건 별도 영상으로 이 영상 하고 다시 이제 짧게 다른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영상은 거래량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게 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거래량이라는 거는 사고 파는 거, 매수와 매도가 이제 됐을 때 그때 거래라는 게 이제 한 계약이 거래가 되는 겁니다. 자, 이원이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원이란 차트를 한번 보시면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하다가 2007년도에 이제 피크를 치죠. 밑에 이제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은 동그라미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자, 이제 주가가 쭉 이제 뭐 만원, 2만원대부터 16만원까지 상승했는데 보시면은 2007년 7월달 장대 양봉의 거래량이, 월봉상의 거래량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면은 2007년 9월달에 또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생겼습니다. 이건 뭐냐면 올라갈 때 누가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쭉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수하는 사람만 많고 매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그냥 사는 족족 올라가면 되는데, 이제 이렇게 거래량이 상승하고 나서 긴 상승 후에 이렇게 거래량이 발생했다는 거는 이미 이익을 많이 본 사람들이 있어서 이익 실현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상승하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그 매수 매도가 이제 체결이 되니까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거래량이라는 걸.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지, 거래량을 뭐 책이나 어디 뭐 누가 말하는 것처럼 뭐 돌파할 때 거래량이 되면 된다, 그냥 그게 아니라 하락했을 때 이 바닥권에서의 거래량과 상승한 일정 기간 동안 상승한 후의 거래량, 그 의미를 하나하나 생각을 해가면서 이해를 해야지, 무조건 거래량이 많이 생겨서 돌파를 하면은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확 솟으면 무조건 상승한다, 무조건 상승하는 거 아닙니다. 매집할 때 상승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수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이제 일정 부분 상승하고 이렇게 대량의 거래량이 생겼을 때는 이제 상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닥을 앓을 때는, 자, 바닥을 앓을 때 제가 이제 작년 2020년 3월달을 한번 보십시오. 장대 음봉이 생깁니다. 그리고 밑에 거래량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게 밑에 거래량이 이 평균적인 가격, 평균적인 거래량 수준에서 튀어나와 있죠. 이 거래량이 실린 이 장대 음봉, 이게 바닥의 모습입니다. 보통 물론 소형주에서 100%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웬만한 종목들 이런 거에서 신빙성이 높다는 겁니다. 100% 이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많이 이렇습니다. 확률이 많이 올라갑니다. 이 봉 모양을 기억을 하신다면, 거꾸로 장대 양봉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생긴다. 장대 양봉과 이 거래량의 조합, 대량 거래량의 조합, 이거는 팔았다는 뜻입니다. 거꾸로 매수 타이밍은 이런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차트를 보는 겁니다. 일봉을. 이렇게 상승하고 나서 대량 거래가 생기고 이제 일봉상으로 봤을 때 5일선이 21선을 깬다. 그렇게 슬슬 매도를 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일정 부분 됐을 때 이제 대량 거래를 실으면서 그 추세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게 생깁니다. 그때는 조금 눈등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술적 분석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대량 거래가 생겼으면 이익 실현을 분할 매도를 쳐서 이익 실현을 하는 모습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미련을 가지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한 종목을 너무 사랑하지 말라는 주식자원도 있듯이, 이 종목 아니면 나는 안 된다,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물론 그렇게 해서 10배, 20배 뭐 장기 투자로 해서 막 100배, 1000배 먹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거는 솔직히 저는 그 정도까지는 해보지를 못해가지고 그거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나는 뭐 그렇게 해서 한다. 근데 거기다가 올인할 집을 팔아서, 쉽게 얘기해서 집을 팔아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투자할 정도의 그 정도의 자신감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거래량을 보십시오. 2020년 3월 묘봉 모양을 생각하십시오. 밑에 살짝 꼬리 주고 장대 음봉이 나옵니다. 이렇게 쭉 하락하고 거의 뭐 페닉스 주기죠. 그렇게 하면서 밑에 거래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바닥의 모습입니다. 이때는 어떻습니까? 2020년 3월달 같은 경우 팬데믹 사태죠. 코로나로. 이때 뭐 서로 팔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증권사에서 막 손절매 물량 나오고, 증권사에서 펀드가 일정 부분 되면은 본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30% 이상 되면은 네 계좌에 있는 거를 손절을 치라고 나옵니다. 그때 요 모양이 나옵니다. 그럼 증권사 직원 아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는 전화 옵니다. 죽겠다. 나 뭐 이거 뭐 된다. 증권사에 있는 사람들 그 객장 한번 이런 날 가보시면 거의 그냥 피바답니다. 이 복 모양이나 이거 나오는 거는 그 기간에 대량 손절매가 나올 때 보통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개미가 조금 판다고 해서 이런 모양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시장의 선도자라고 하겠죠. 뭐 개미들이겠죠. 그런 사람들 이제 진짜 이제 실력 있는 개미들 중에 실력 있는 사람들이 있죠. 기관은 이때는 의무적으로 매도를 쳐야 되는 겁니다. 본사에서 위험 관리가 안 되니까 참 회사가 망가지니까요. 그런데 개미들은 이런 거에서 이제 충분히 낮은 가격이라 생각하고 진짜 이제 실력 있는 개미들이 있겠죠. 숨어 있는 고수들이 그런 사람들이 대량으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5일선, 21선 이걸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월봉상으로 충분히 이 정도의 주가는 충분히 낮은 주가다라는 판단 하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전에 또 다른 모양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달 장대 양봉에 이런 거래량 생기잖아요. 그리고 깨고 내려오죠. 그리고 그 전에 또 거래량 좀 많이 실린 게 2018년 5월달 거래량. 그것도 장대 양봉 빨간색의 거래량 많이 생겼죠. 자, 그리고 2014년 또 보시죠. 이때는 음봉이었네요. 하지만 보통 이렇게 양봉일 때 대량 거래는 별로 좋아하면 안 됩니다. 이 매수 타이밍 잡을 때 이 장대 음봉 하락하고 폭락 시점에서 이 대량 거래 생길 때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월봉상으로. 그리고 그런 종목을 제가 평소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여기서 바닥에서 용기 있게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도 되고, 이건 일봉입니다. 2020년 3월달. 그리고 배당 투자 관점에서도 이러면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럴 때 용기 있게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120, 240 충분히 돌리는 거 확인하고 이런 시점 때 매수 들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이거 한 종목만 해당할까요? 이완? 맞습니다. 뭐 제가 좋아하는 뭐 삼성화재, 우선주 월봉으로 보십시오. 자, 밑에 거래량 딱 쏟고 2020년 3월달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뭐 종목들 뭐 제가 이제 쭉 위주로 보시면은 보통 이럴 때 거래량이 2020년 3월달은 거래량이 뭐 그냥 다 생기죠. 예. 그리고 뭐 종목들 뭐 쭉 그런 종목들 많죠.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러니까 대량 거래라는 의미, 거래량이 그렇게 양봉일 때 상승하고 나서 양봉일 때 대량 거래가 실린다는 거는 이거는 매도 타이밍으로 보시면 되고, 거꾸로 하락했을 때 거래량이 실리면 이건 매수 타이밍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더 차트를 보실 때 그렇게 밑에 거래량이 이건 강원랜드 차트네요. 강원랜드 차트도 이것도 아직 상승은 그렇게 많이 한 종목이 아니지만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마음이 푸근한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충분히 하락을 했고 큰 음봉에서 대음봉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실렸기 때문에 얘는 밑에서 매집을 했구나. 이거는 결국에는 타이밍만 잴 뿐이지 결국에는 갈 수 있구나. 왜냐하면 싼 가격에 잔뜩 물량을 매수한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뭐 매집이라는 게 뭐 세력이 정보를 알고 뭐 그렇게 한다는 거 너무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그런 정보 매매를 누구한테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차트를 보면은 아 이거 누가 많이 매수를 했구나. 뭐 이것도 2008년도에도 이렇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도 음봉 끼일 때 이렇게 동그라미 딱 치듯이 이렇게 나오고 그냥 그렇게 해서 매수해서 들어가면은 결국에는 싸게 매수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으로는 잘 떨어지진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몇 년 동안 추세 상승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사면은 배당 수익률도 좋습니다. 배당 은행 이자 뭐 4% 5%짜리 먹어가면서 쭉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계좌가 쭉 늘어나지 단타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확률을 갖다가 높여야지 확률을 한 번 먹고 한 번 버리고 한 번 먹고 한 번 버리고 그렇게 하면 계좌가 늘어나질 않고 그리고 큰 금액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 없는 거래가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푸근해집니다. 훨씬. 그리고 마음이 더 푸근해지는 방법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종목을 여러 종목 사십시오. 다 관리됩니다. 그 여러 종목 사고 이렇게 해서 이런 종목 위주로 하고 그리고 일봉상으로 뭐 120, 240 뭐 이렇게 돌파했으면은 이런 제가 일봉상에도 표시해놨네요. 이럴 때 툭툭툭 사놓고 기다리십시오.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월봉상으로 푹푹 위로 찌를 때까지요. 그리고 최소한 2배 정도는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종목을 쭉 부여하면 어떤 종목은 빨리 가서 수익이 나고 어떤 종목은 좀 늦게 수익이 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수익 나면 다시 또 이런 종목 찾아가지고 못 오른 종목들 그리고 밑에서 매집이 일어난 종목들 사고 매집이라는 게 뭐 별게 아닙니다. 이런 뭐 은행주도 뭐 그렇죠. 은행주도 별로 재미없고 하지만은 다 그 부분에서 비교하면 많이 상승을 했죠. 예,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거래량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저도 뭐 단타로 뭐 윌슨 21선 해가지고 뭐 이 봉이 고점 돌파해서 양음양이다 아 양봉 음봉 이때 사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토지신탁 3월 29일 3월 26일 날 양봉 만들고 음봉일 때 뭐 고점 돌파하는 음봉 위에 깔끔한 뭐 음봉 밑에 거래량 그 전날보다 줄었다 이때 사가지고 요거 양봉 먹자 참 좋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큰 돈으로 매수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단타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런 게 이제 지금 이 방송 만들고 바로 다른 영상 만들 건데 이런 게 유료 매매방에서 매일 광고하고 추천하는 종목일 겁니다. 그런 건 멀리 하시고 양봉으로 제가 평소에 얘기했듯이 양봉으로 밑에 거래량 실린 거 그 정도에서 매집을 한다. 그걸 믿고 추세에다가 맡기시는 게 좋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게 나중에는 진실이라고 믿으실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